안녕하세요. 배추선생 삼식입니다. 오늘은 PP시면 16단을 가볼 건데요. 개인적으로 PP시면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던전 같더라고요. 저는 이 던전 적응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합에 벤티가 없었던 적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램드 패턴이라든지 쫄의 난이도가 상당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쫄과 네임드를 진행하면서 난이도가 있었거나 어려웠던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먼저 저희는 앞에 두 무리를 한꺼번에 몰았는데요. 웅심을 제외한 모든 쿨기를 털어서 탱커의 생존기가 끝나기 전에 빠르게 몹을 녹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척후병과 사냥 지배자가 굉장히 위협적인데요. 여기선 사냥 지배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딜 포지션인 풍운이 주의해야 될 것은 사냥 지배자의 폭발성 덫인데요. 이 덫은 밟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같은 근딜이나 혹은 힐러, 아군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밟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런 경화 구간에는 밟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의 빅풀이기 때문에 여기서 폭대불 두 장을 모두 다 털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굳이 첫 구간부터 입구 앞 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이번 주가 피웅 어픽스인데다 PP시면이 좁은 실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밀리 클래스가 덫에 대처하기가 특히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발의 덫을 시전할 때 팽차를 하거나 마비 등을 통해서 덫을 끊어준다면 좀 더 안전하게 플레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안개 춤꾼입니다. 이 옆에 마찬가지 덫을 까는 사냥 지배자 두 마리가 안개 춤꾼을 호위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굶주린 진드기가 추가되기 때문에 집중력을 잃지 않고 덫을 피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안개춤꾼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안개춤꾼의 메아리 치는 찌르기는 전방에 부채꼴 모양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탱커 앞에 함께 서는 것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메아리 치는 찌르기를 한 번 시전한 곳에는 계속해서 다음 메아리 치는 찌르기에 시전하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PP시면은 구성이 근딜에게 너무 불리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원딜끼리 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풍운이니까 와야겠습니다. 또 인성 문제 있어? 다음은 이 경화 주간의 탱커들의 무덤으로 불릴 법한 탐욕스러운 투사와 걸신 들린 진드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진드기인데요. 진드기가 아프다기보단 포식이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인데요. 저 포식을 가만히 냅두게 되면 투사에게 강한 데미지를 맞고 있는 탱커를 힐하는 힐러 입장에서 포식을 맞고 있는 딜러까지 살리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 마리의 진드기보다 투사가 위협적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투사는 탱의 몫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자, 그 다음 1네임드 시작하겠습니다. 1네임드는 탐식자 크릭시스인데요. 크릭시스는 정말 간단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는데요. 차단하고, 맞아주고, 이격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데미지 자체가 워낙 괴랄하다 보니까 폭군 주간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창 크리식스를 허수아비처럼 치고 있다 보면 굶주린 흡수라는 스킬을 사용하는데요. 이건 시전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차단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육중한 돌격까지 사용하는데요. 이건 크릭시스와 대상 사이에 파티원들이 들어가서 데미지를 나누어 받아야 됩니다. 무적기가 있는 클래스는 무적을 사용하고 혼자 맞아도 됩니다. 풍운은 딜다를 위해서는 해감, 업보, 강화주까지 모두 사용하고 혼자 맞아도 되지만 그 이후에 이 절단의 강타를 대처할 생존기가 없기 때문에 썰자팟이 아니면 비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단의 강타는 땅을 내려 찍을 때도 데미지가 들어오지만 구슬을 밟을 때에도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모든 파티원에게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구슬을 적절하게 맞아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구슬이 크릭시스에게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슬을 멀리 깔거나 맞아주거나 드리블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네임드 요약해보죠. 첫 번째, 차단하기. 두 번째, 돌진 같이 맞기. 무적기는 혼자 맞기. 세 번째, 생존기는 돌진이나 구슬 터뜨릴 때 쓰기. 네 번째, 구슬 램드한테 닿지 않게 하기. 또 하나 까다로운 쫄은 묘실의 파수병인데요. 얘는 그냥 너무 아파요. 특히나 저 절단의 분쇄는 탱커가 저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거든요. 탱커가 절단의 분쇄를 피하기 위해서 뒤로 백무빙을 할 때 쫄 앞에 근딜이 서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닥을 피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 그 다음은 고위 감시자입니다. 감시자가 쓰는 공포의 구속은 맞고 있을수록 엄청난 피해를 받기 때문에 맞는 즉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1네임드를 잡고 나서 2네임드로 향하는 이 통로에 감시자가 두 마리나 있는데요. 저희는 첫 번째 감시자에게 모든 쿨기를 털어서 구속이 오기 전에 잡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쿨기가 없는 두 번째 감시자는 어떻게 대처했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속이 오는데요. 해탈을 깔아놓고 구르기로 빠르게 거리를 벌린 뒤 해탈 전환으로 돌아왔습니다. 느리게 한번 다시 보실까요? 비룡착이나 구르기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으니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시자들 말고는 이네임드까지 가는데 개인적으로 크게 위협되는 쫄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네임드 한번 알아볼까요? 바로 집행관 타르볼드입니다. 개인적 난이도 최상급의 타르볼드는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위협적인 스킬을 보내는데요. 바로 죄악에 물든 령입니다. 이것은 네임드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앞뒤로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스킬은 혹독으로 한 대상에게 범위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8m 원 안에 같이 서 있게 된다면 힐러가 살릴 수 없을 정도의 딜이 들어옵니다. 이 혹독을 맞을 때는 반드시 생존기를 키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건 쫄인데요. 이 쫄은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광역딜을 넣기 때문에 쫄을 먼저 빠르게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반 갈수록 이 패턴들이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쫄이 살아있다면 힐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복되는 패턴은 빠르게 스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네임도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 앞뒤로 오는 명회오리 피하기. 두 번째, 혹독 혼자 맞기. 맞을 때는 생존기 쓰기. 세 번째, 쫄 나오면 쫄부터 딜하기. 자, 그럼 바로 3네임드 대감독관 베릴리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릴리아는 어쩌면 크릭시스보다도 더 쉬운 네임드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스킬을 가끔 반복해서 쓰는 경향이 있긴 한데 뭐 그런 버그성의 경우만 아니라면 생존기 분배를 통해서 충분히 데미지 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맞닥뜨릴 스킬은 우월성의 의뢰인데요. 이거는 주변에 있는 광희의 파편을 먹어서 뱅감을 시키면 됩니다. 1인당 최대 5개가 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끝없는 고뇌입니다. 끝없는 고뇌는 바닥을 맞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닥을 피하면서 생존기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부턴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끝없는 고뇌만 반복해서 오지 않는다면 아마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3네임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월성의 의뢰 때 광희의 파편 적당히 먹기. 두 번째, 끝없는 고뇌 때 생존기 잘 쓰기. 바닥 피하기. 자, 이제 막네임드로 향하는 마지막 통로인데요. 여기에서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척후병 2마리인데요. 입구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척후병 2마리가 소환하는 살아 움직이는 무기를 잘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라주지 않으면 탱커가 엄청난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생존기가 넉넉한 것이 아니라면 꼭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르는 거로는 행차, 용숨, 마비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이 전무리에서 빅풀을 하거나 네임드의 과도한 탱킹으로 인해서 탱커의 생존기가 모두 소진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탱커의 생존은 고단으로 갈수록 힐러도 탱커도 아닌 딜러의 역량으로 인해서 좌우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마지막 네임드입니다. 장군 카알인데요. 시작하자마자 사악한 질주를 시전합니다. 사악한 질주는 2명의 대상에게 카알이 돌진을 하는데요. 이 돌진에 맞으면 지속적인 출혈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돌진은 무빙만 조금 한다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악한 질주와 함께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관통의 잔영인데요. 딱 봐도 바닥을 피해야 될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 바닥에 맞으면 단수가 올라갈수록 즉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사악한 질주와 관통의 잔영을 피하다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스킬이 오는데요. 바로 어스름 돌풍입니다. 이것은 탱커가 들고 있는 찬란한 광희를 통해서 데미지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탱커가 사용한 찬란한 광희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낙사를 할 정도로 엄청난 넉백을 당하면 물론 강한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꼭 들어가셔야겠습니다. 또한 카를 진행하다 보면 중간중간 사악한 질주와 관통의 잔영이 겹쳐서 오기도 하는데 이때 무빙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닥이 생각보다 빠른 패턴으로 오기 때문에 터지지 않은 바닥에서 기다리다가 터진 바닥 위로 빠르게 넘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자, 이 모든 패턴을 보셨다면 아마 무리 없이 네임드를 잡는데 성공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PPC면 16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처음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던전이지만 조금만 알고 가면 누구보다 반가운 던전이 될 수도 있는 PPC면이었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추선생 삼식이었습니다.